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미나의 세계로 안내해드릴 김미연입니다. 오늘 그려볼 그림은 화족도입니다. 전사 작업부터 채색까지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려볼 그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 화접도는 꽃과 나비가 함께 있는 그림을 화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사랑과 애정, 부부애를 의미하고 있어요. 꽃이 있는데 나비가 있고 나비가 앉았다 간 자리에는 꽃이 있다 라고 해서 뗄 수 없는 부부애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화접도 그려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도안을 옮겨내는 전사 작업인 초선뜨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초선뜨기는 처음에 뜨는 선이라고 해서 초선뜨기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라이트 박스를 켜고 도안을 아래다 넣고 그 다음에 이합 장지를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필붓, 붓 중에 가장 얇은 세필붓으로 한번 전사 작업을 해볼게요. 작은 그릇에다가 먹을 짜놓았고요. 먹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날 이용하셔가지고 붓 옆면을, 붓의 옆구리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붓이 얇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을 때 선을 뜨도록 할게요. 제가 붓을 아주 가느다랗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붓 어떻게 하면 가느다랗게 그릴 수 있나요?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물에 농도를 잘 조절해 주신 먹물을 갖고 오셨을 때 날을 이용해서 잘 닦아내셔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옆구리를 잘 정리해서 혹은 붓모가 가느다랗기 때문에 붓모가 잘 안 펼쳐졌다 하면은 안 펼쳐져 있으면 손으로 만져가면서 붓을 얇게 다듬어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전사 작업 마쳐봤고요. 이제 채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붓은 잘 털어주시고 라이트 박스는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 채색을 준비해 볼게요. 첫 번째, 저희 우선 꽃 먼저 완성을 해본 다음에 나비 그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팔레트에 물감을 다 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감을 다 짰으니 채색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하실 때 원래 그림의 가장 기본은 밝은 색깔 먼저 채색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꽃에 흰색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흰색 먼저 갖고 와 볼게요. 왜냐면 오늘 짠 물감 중에 흰색이 가장 밝은 색깔이기 때문에 흰색 먼저 올려 볼게요. 흰색은 이 꽃의 옆구리에다가 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흰색이 또 필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꽃의 옆면에다가 넣겠습니다. 다시 물을 헹구시고 저는 꽃을 파란 꽃으로 오늘 물들일 거기 때문에 오늘 백군색에다가 청색깔 살짝 추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파란 꽃을 만들고 싶으니까요. 하늘색 꽃은 아니고 파란 꽃입니다. 청색에다가 백군 섞어 볼게요. 항상 물감 사용하실 땐 날 이용하셔서 닦아내신 다음에 물감이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게끔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으로 발라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는 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 발라볼게요. 면적은 좁은 면적에서 넓은 면적으로 나아가면서 채색을 해줄 거예요. 우선 꽃 하나 어떻게 채색을 완성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이렇게 파란 꽃을 칠한 다음에 잎사귀도 한번 물들여 볼게요. 날을 닦아주신 다음에 꽃 받침이 있는 부분에다가 채색을 올려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 받침과 함께 연결해서 줄기 또한 칠을 해주겠습니다. 줄기 또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붓을 털어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칠해 볼게요. 잎사귀는 연두 색깔인 이 약엽 색깔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너무 초록색, 연두색 이러면 유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서 몇 개는 조금 사이 띈 다음에 몇 개는 좀 붙여서 해주시는 게 그림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예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연두색은 이렇게 칠해 보았어요. 이제 초록색도 한번 해볼게요. 채색하실 때 조금 삐져나간 부분 있으면 항상 다듬어 가시면서 그때그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수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채색까지 꽃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1차 채색한 거 위에다가 2차 채색을 올릴 거예요. 기존의 1차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붓은 항상 깨끗하게 털어주시고요. 1차보다 진한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파란 색깔인 군청 색깔, 청색깔 옆에 있는 군청 색깔을 갖고 올 거예요. 기존에 만들었던 1차 색깔에 같이 섞어 볼게요. 색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걸로 2차 색깔 한번 넣어 볼게요. 준비하셔야 될 거는 물붓입니다. 물붓과 채색붓 같이 준비를 해 볼게요. 꽃 먼저 채색을 해줄게요. 안쪽에서부터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빛은 바깥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안쪽은 주로 어두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 색깔은 어두운 부분을 잡아주는 거라 안쪽 채색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채색을 다 넣었어요. 이제 발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림붓, 물붓 가져오셔가지고 물 적당하게 잘 닦아주신 다음에 너무 흥건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중간 경계선에서 살살살 뽑아가면서 색상 단계가 잘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게요. 네 개 잎사귀 예쁘게 잘 모였고요. 이제 4개 잎사귀 다음에 요 풀잎도 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가 채색하고자 하는 면적의 한 2분의 1 정도 채색을 해주시고 발림 중간 경계선에서 부드럽게 갖고 올게요. 채색 넣은 다음에 발림 다시 한번 경계선 남은 부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게끔 발림. 자, 이렇게 나머지 옆에 있는 꽃도 2차 색을 다 올려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꽃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외곽선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차, 내가 맨 마지막에 썼던 색깔보다만 진하게 해주실게요. 자, 이렇게 외곽선을 모두 따보았어요. 그 다음에 외곽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풀잎 안에는 인맥이 있죠. 인맥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인맥까지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수술까지 예쁘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튜브 물감 물론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튜브 물감을 사용하셔도 되지만 전 이번에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볼게요.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수분감이 날아가고 난 다음에도 볼륨감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꽃의 하이라이트인 수술을 넣을 때는 저는 아크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런 굵은 채색붓보다는 이런 작은 세필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크릴 물감의 특징은 볼륨감을 살리기 위해 조금 더 또렷하고 진하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타서는 안 되고요. 붓 끝에다가 동그랗게 아크릴 물감이 묻을 수 있게끔 아크릴 물감을 가운데다 찍어 볼게요. 한 번에 푹 찍지 마시고 톡톡톡 두들겨 가면서 이 원 모양의 크기가 적당한지 한번 봐주시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면은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그려볼 거예요. 수술은 노란 색깔로 그려볼게요. 수술은 암술보다 작은 게 맞겠죠? 그래서 암술보다 작게 그릴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게 그려주실 거고요. 자, 이렇게 수술을 다 찍어 보았어요. 그러면 수술에 머리만 있는 건 아니겠죠? 줄기도 있어야 됩니다. 줄기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저는 수술 줄기를 그려야 될 때는 아크릴 물감보다는 동양화 물감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수술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꽃을 완성해 보았어요. 근데 꽃 주변이 너무 심심하죠? 나비가 왔다 간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꾸며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 주변으로 난초처럼 잡초를 난초같이 쳐보겠습니다. 스케치는 연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붓으로 한 번에 그리면 좋겠지만 실수를 했을 때 개워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연필로 살짝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채색을 올리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스케치를 바탕으로 채색을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은 얇게 가이드라인 한번 그려줄 거예요. 예쁘게 안 그려도 괜찮습니다. 가이드라인 한번 그려주시고 요거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신다면 점점 살을 덧붙여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물붓 이용해서 살짝씩 펼쳐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잡초까지 함께 그려봤습니다. 오늘은 꽃 그림을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나비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o!